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국정자원의 화재로 엄청난 피해가 있는데요. 그 피해 중에서도 보훈부가 시스템 26개가 전면 마비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보훈부 시스템이 다 멈춰섰다 라고 보면 됩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서 다수 정부기관의 핵심 정보 시스템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가보훈부의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 27개 정보 시스템 가운데 무려 26개가 접속 불가 상태입니다. 보훈 대상자 지원과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신청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행정기능이 사실상 모두 마비됐습니다. 지금 의원실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센터에서 운영 관리하던 보훈부 정보 시스템 27개 중 26개가 전면 장애 상태를 일으켰습니다. 통합 보훈 정보 시스템, 보훈나라, 통계 포털, 나만의 예우, 안장 신청 시스템 등 핵심 행정망이 모두 접속 불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화재 직후 보훈부는 긴급 대책반을 꾸리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산 접근 자체가 불가능해서 팩스와 이메일 등 비전자 수단으로만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 보훈지청은 민원을 수기대장으로 접수하고 있고, 국립묘지 안장 신청은 서류와 전화, 팩스를 통한 직접 접수 방식으로 전환됐습니다. 보훈부 관계자는 민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수기 접수를 진행 중이라면서 국자원 측으로부터 복구 일정과 백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보훈부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나만의 예우, 국립묘지 안장 신청, 나라사랑 배움터, 보훈심사위원회 등 대국민 포털 전부가 쏘리 페이지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보훈부는 홈페이지 대신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안장 신청 서식과 연락처, 각 지청별 접수 경로를 안내하고는 있지만 시스템 접근이 막힌 국민의 혼란은 엄청납니다. 국자원은 이번 화재로 소실된 서버의 백업본이 화재 전일인 9월 25일까지만 존재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후 발생한 민원 업무 데이터는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보훈부는 마지막 백업본의 존재 여부와 데이터 복원 가능성은 국자원 조사 이후 확인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구체적 복구 시점을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보상금 지급 등 핵심 재정 데이터의 일부가 대전센터에 저장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업무 정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상금 문제는 또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이번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서버가 전소되면서 우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라고 있잖아요. 이 서버가 전소됐어요.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 민원 포털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권익위는 즉시 위원회 장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문자 발송, 보도자료 배포, SNS 공지 등을 통해서 이용 불가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민원 접수는 임시로 서신과 방문 등 오프라인 수기 방식으로 전환이 됐고요. 각급 기관에 민원 대장 양식을 배포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서버는 대전센터 전면 소실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국자원이 대구센터에 신규 인프라를 구축 중이라면서 복구 이후 즉시 프로그램 재설치와 오류 검증을 거쳐서 재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연결망이 끊기며 일부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온나라 시스템과 법령 정보망이 중단되면서 분쟁 조정, 침해 평가 등 핵심 개인정보 관련 업무는 공직자 이메일과 팩스 수기 접수로 대체됐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SNS와 안내 페이지를 통해 대체 접수단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향후 데이터 백업과
운영 서버를 물리적으로 분리 보관하는 이중화 체계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 그러죠. 여기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로 다수의 업무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시스템이 멈추면서 통계 업데이트가 중단됐고 온비드는 간편 인증 로그인 등 주요 기능이 정지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국가보훈부 전산장애로 전자우편 송수신과 기관 간 전문 송수신이 막혔고 그룹웨어는 중앙행정기관 67곳과의 전자문서 교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캠코는 우표를 수기 발송으로 전환하고 공공마이 데이터, 연계가 끊긴 새 출발 기금, 채권 관리 업무는 실무 서류로 대체하는 등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전자정부의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국가 전산 대정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사태는 말이죠.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보라는 한국의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사를 위탁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서 대전센터와 같은 단일 거점이나 여기가 이제 화재나 정전 또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 복수 부처가 동시에 마비되는 도미노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다가 전부 다 어떤 전사를 위탁 관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자랑해온 전자정부 시스템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 정부는 대전, 대구, 광주 등 3중 분산 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의 안전성과 이중화 표준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보훈부 시스템이 27개 중에서 26개가 멈추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도 거의 마비되고 지금 뭐 많은 곳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20%도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 5%밖에 복구가 안 됐을 때 난리 났을 때 예능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생각이 짧았다라고 하면서 이재명은 당연히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능 찍은 거를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JTBC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만약에 이재명과 또 그 정부의 사람들이 직무유기라면 JTBC 역시 그 책임이 있는 거니까 JTBC가 뭐 이거 안 된다, 우리 방해해야 된다라고 고집 부릴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국힘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내일 예능을 그대로 방영하고 희낙낙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훈부 같은 경우 시스템 26개가 전면 마비됐다 이 말입니다. 27개 중에서 또 다른 부처도 지금 중앙 집중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밝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정도가 됐는데도 안 물러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느 정도가 돼야 물러나는 겁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도 당연히 지금 즉시 물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금 이재명의 탄핵 사유로까지 번질 수 있는 얘기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냉부의 이 지금 방영 일정을 전면 중단하고 취소하고 그리고 이재명은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주십시오. 강신업TV에 대해서는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